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봉기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행렬의 진입 판정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용어는 아시죠? 진짜와 거짓을 판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수능에서는 기니디 문제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행렬의 진입 판정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어지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여기 공부할 양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올 한 해 요 행렬에 진입한 적 선생님이 적어주는 이론들 요 겨울방학 동안 빡세게 외워가지고 올해 각종 모의고사 때 꼭 이 행렬에 진입한 적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자,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론 정리가 좀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풀이 전에 한 2강 정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니디 문항 문제풀이를 할 텐데, 그 문제풀이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역행렬의 정의입니다. 역행렬의 정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A와 B 행렬을 곱해서 자, 단위 행렬이 나왔었을 때 A를 자, B의 역행렬이라 부르고, 자, B를 A의 역행렬이라 부른다까지가 역행렬의 정의인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다?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됐을 때 서로를 역행렬 관계라고 부른다가 역행렬 정의인데, 이 역행렬 정의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B가 단위 행렬이 된 경우 역행렬 정의에 의하여 자, B, A도 단위 행렬이 되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것들을 A는 B 인버스, B는 A 인버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던 단위 행렬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A, B는 B, A다. 이런 얘기를 해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자, 그럼 이걸 갖고 선생님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세모라는 뭉탱이와 네모라는 뭉탱이가 단위 행렬이 되었을 때, 네모라는 뭉탱이와 세모를 곱해서도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은 역행렬 정의로부터 뛰쳐나오는 거로, 세모 뭉탱이와 네모 뭉탱이를 곱한 거와 네모 뭉탱이와 세모 뭉탱이를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A라는 행렬과 자, B 플러스 단위 행렬을 갖다 곱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나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요것이 세모 뭉탱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네모 뭉탱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세모 뭉탱이와 네모 뭉탱이를 갖다 곱한 거는 자, 거꾸로 네모 뭉탱이와 그 다음 세모 뭉탱이를 갖다 곱한 거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우리 행렬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걸 전개할 때 순서대로 전개하는 건 아실 거죠? 그래서 전개하면 A, B, A 행렬은 자, 요것도 뒤에서 곱해지니까 뒤에다 갖다 붙여야 돼요. 자, B, A 행렬 플러스 A 행렬입니다. 그래서 A 행렬을 이렇게 양변을 지우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A, B는 BA다 라는 이런 교환법칙 성립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하나 얻어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요 A, B는 BA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도대체 뭐예요? 이걸 왜 알아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A, B는 BA라는 걸 알아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행렬에서 각종 곱셈 공식이 가능하고, 각종 행렬에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요걸 토대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쓴다고 하면 만약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이러한 식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행렬에서 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죠. 그래서 이 교환법칙 A, B는 BA를 알아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는 첫 번째 과정은 역행렬의 정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위에 보면 역행렬의 정의는 A, B는 2인데 그 A, B는 2가 됐었을 때 서로 거꾸로 곱할 수 있다. 그 곱한 것은 같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어떤 세무내무 뭉탱이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부터 우리는 꼼꼼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역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논했고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영인자라는 녀석인데요. 자, 영인자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자, 영인자의 정의는 자, A, B는 단위행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단위행렬이 아니고 영행렬입니다. A, B는 영행렬이 됐고 자, A는 영행렬이 아니고 자, B도 영행렬이 아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을 경우 이 A와 B를 각각 영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되게 특이한 행렬의 성질이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영행렬이 아닌 걸 곱했는데도 영행렬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태입니다. 1, 0, 0, 0 이렇게 갖다 놓고 자, B는 0, 0, 0, 1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서로 두 개의 행렬을 만약에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은 영행렬이 나오는데 얘도 영행렬이 아닌 상태고 얘도 영행렬이 아닌 상태죠. 그래서 두 개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는데 각각의 행렬 구성 요소들이 영행렬이 아닐 때 각각을 영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영인자는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즉 행렬 A, B는 0이 됐고 각각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닐 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증명을 하게 되면 증명의 전반적인 방법은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귀류법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어떤 거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직접 증명은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죠. 모순을 이끌어냈을 때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증명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걸 밝히고 싶으니까 우리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는데 하나 약속을 합시다. 수업 편의상 선생님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걸 매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 기호화 좀 시켜놓을게요. A역 동그라미는 같은 말입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서나 여러분들 수리논술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학교 서술형 문제나 수리논술에서는 이렇게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라고 풀어 쓰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 같은 말로 A역 땡그라미 하면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고. 자, 가정해 봅시다. 자, 가정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A 인버스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A 인버스가 있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는 0이라는 전제에 대전제의 식이 있었는데 A 인버스가 있다는 것은 뭐 양변에 이렇게 우리가 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 영행렬이 있었고 앞에다가 A 인버스 이렇게 갖다 곱해보면 이게 단위행렬이 되니까 자, B는 0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
0인자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어야 되는데 A의 역행렬이 있음에 따라 B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A의 역행렬이 있는 게 잘못된 거고 곧 A의 역행렬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A의 역행렬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요 말은 기호화 쓸 건데 어떻게 기호화 쓸 거예요? B역 땡그라미 이렇게 쓰면 같은 말입니다. 한다 가정하면 즉 어떤 게 있는 거냐면 B 인버스라는 거 자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 다시 한번 대전제식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A, B는 0이 됐었는데 양 옆에다가 B 인버스를 한번 곱해 볼게요. B 인버스 이렇게 갖다 곱하면 어떻습니까? 요게 뭐가 되죠? 단위행렬이 되기 때문에 자, A는 뭐가 되더라? 영행렬이 됩니다. 아,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A는 여기 영행렬이 된다 이거죠. 근데 A는 영행렬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따라서 자, A, B가 0이 됐고 자, A는 영행렬이 아니고 자, B도 영행렬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A와 B 행렬 모두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A의 역도 없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없는 겁니다. B의 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행렬 진판의 완전 생 기초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시고 간단하죠. 1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히 정리하시고 요거 외우시고 좀 쉬었다가 3번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봉기쌤입니다. 우리 3번 이어서 갈게요. 3번. 요번에는 요런 명제를 하나 증명을 하고 앞으로 계속 쓸 거거든요. 자,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요것을 한번 같이 증명을 할게요. 자, 뭐냐면 A의 역행렬하고 B의 역행렬하고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는 함께. 문과분들 잘 안 쓰죠, 이런 말. 함께. 그래서 A의 역행렬 존재하고 B의 역행렬 존재하면 A, B의 역행렬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A 인버스가 있다 이거죠. 자, 증명.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B의 인버스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토대로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A, B에 무언가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게 있는 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죠. 근데 과연 뭘 곱하면 되냐면 우리 B 인버스가 있으니까 B 인버스를 곱하고 A 인버스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단위행렬이 되고 합쳐갖고 또 한 번 단위행렬이 되니까 우리 어때요? 단위행렬이 되겠죠? 그때 A, B 옆에 무언가 곱해서 단위행렬이 됐기 때문에 저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요 녀석을 A, B 앞에 있는 거의 요 녀석 앞에 있는 거의 인버스라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 녀석은 B 인버스, A 인버스다. 요것도 우리가 공식에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인버스 하면 앞뒤 바꾼다.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리고 함께 B도 동시에 존재하면 그거를 두 개 다 곱한 거는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끼리 곱하면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있죠.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하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함께.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번에는 곱셈의 결과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역행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증명해보죠. 증명. 요번엔 전제가 뭐예요? 요번엔 전제가 요 A,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A, B 옆에 무언가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별표라고 하죠. 자, 별표가 있죠. 자, 근데 박스를 요렇게 쳐볼게요. 자, 요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A에다가 네모칸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라 부릅니까? A의 인버스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인버스도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또 다르게 보면 자, A, B가 단위 행렬이 됐는데 요 앞에 무언가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있다는 거니까 A, B의 역행렬이 있다죠? 그걸 또 별표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쳐보면 박스를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요 녀석이 이제 B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네모칸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됐기 때문에 요 녀석이 뭐가 됩니까? B의 인버스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곱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역행렬이 각각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게 어디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됐죠. 뭐 역행렬의 정의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곱셈의 결과가 단위 행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위 행렬은 역행렬이 있기로 유명한 행렬이죠. 그러면 A,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때 구성하고 있는 요 A와 B 각각 A 인버스도 있고 그리고 and B의 역행렬도 있다 이런 뜻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번엔 A, B는 C가 됐는데 C의 역행렬이 있다. 요런 전제가 있으면 당연히 A의 역행렬이 있고 and B의 역행렬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A, B 곱셈의 결과물 C가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역행렬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번에는 A 3승이 단위 행렬이 됐다 이렇게 볼게요. 요 A 3승이라는 것은 사실 A 곱하기 A는 이 단위 행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 단위 행렬이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A들은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A의 역행렬은 있다 이렇게 쓸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자, 이렇게 쓰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 부르죠. 자, 곱셈의 결과물이 역행렬이 존재한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무슨 명제도 또 다뤄볼 만합니까? 대우 명제도 다뤄볼 만하죠. 대우 명제는 거꾸로 반대로 쓰는 거니까 부정해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이죠. 또는 이거나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대우 명제도. 자, 곱셈의 결과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곱셈의 결과는 역행렬이 없고 또 곱셈의 결과가 역행렬이 없었을 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위에 걸 먼저 증명을 했고 그거의 대우 명제로 이 녀석을 증명해 나가는 일이죠. 자, 그럼 위에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B는 0이 됐다 이거죠. 위에 거랑은 좀 다릅니다. 0인자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인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자, 곱셈의 결과물이 영행렬이에요. 그러면 곱셈의 결과물이 영행렬은 역행렬이 없는 거죠? 역행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 A 또는 B죠. 둘 중에 하나는 역행렬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A, B가 0이 됐을 때 A 또는 B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또는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A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A랑 B랑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요 셋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없다 이렇게 써요. 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A의 3승이 영행렬이 됐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 요 영행렬은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죠. 그러면 저걸 늘었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영행렬이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역행렬이 없으니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A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셋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역행렬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A뿐이니까 A 중에 적어도 하나는 A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나타나면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문항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A, B는 C가 됐고 C의 역행렬은 없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당연히 A 역행렬이 없거나 B의 역행렬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역행렬이 없으니까 요게 역행렬이 없으니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없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명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존재하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두 개 명제 필수적으로 외워 놓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4번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이론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합과 곱이 있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합과 곱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인데요. 자, A, B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곱이 있고요. 여기에는 합이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되게 특이한 성질이 발생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다 넘겨서요. 이렇게 넘기고, 자, 양변에 플러스 2를 해주겠습니다. 플러스 2, 플러스 2. 됐나? 자,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해주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걸 억지분해라고 할게요. 자, 억지분해가 됩니다. 억지분해. 자,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A 쓰고 B 쓰고 요러고 해봤죠. 자, 는 2 하고 빼기 2 빼기 2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위에 배운 것 토대로 요게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은 역행렬이 있다. 그러면 이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 요거나 요거 두 개 모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A-2의 역도 있고 그리고 B-2의 역도 있다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세모 네모가 단위행렬이 됐으면 뭐도 된다? 네모 세모가 단위행렬이 됨으로써 세모 네모는 네모 세모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세모의 역할, 요걸 네모의 역할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A- 단위행렬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전개를 하면 좌변은 AB 마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자, 우변은 BA 마 A 마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쓱싹 지워짐에 따라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AB는 BA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합과 곱이 존재함에 따라 교환 법칙까지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AB와 A 플러스 B가 있었을 때 AB는 BA다. 요거를 증명해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여기 곱이 이렇게 있고요. 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합을 뭐 빼기도 합이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었을 경우, 자, A 마이너스 B 요렇게 해서 는 이라고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니까 2가 되겠고, 요거랑 곱해서 2A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뭐 해준 꼴입니까?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을 해준 꼴이죠. 그러면 요거랑 같은 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2배의 단위 행렬은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역행렬이 있고 요것도 역행렬이 있어요. 그걸 구성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역행렬의 존재성. 역존.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건 교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환 법칙이라는 것은 A- 단위 행렬 B- 2배의 단위 행렬이 뭐의 형태가 됐습니까? 단위 행렬 형태가 됐죠. 아, 요 2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이거 나중에 이렇게 실수로 넘겨주면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똑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적어 놓을까요? 옆에다가. 자, 세모, 네모가 KE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모, 네모는 네모, 세모가 됩니다. 자, 이거 B- 2배의 단위 행렬, A- 단위 행렬. 그래서 각각을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이 되고, 자, B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면서 쓱싹 지워지죠. 싹 지워지고 싹 지워지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AB는 BA다. 이런 교환 법칙의 성립성을 합과 곱이 존재하는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야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자, 5번 이론 가겠습니다. 자, 5번 명제 보겠습니다. 5번째 이론이죠? 자, 5번째 이론은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교환 법칙 관련돼서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으로 아주 유명한 게, 세모, 네모는 단위 행렬의 형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A와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2가 됐다. 이렇게 해서 요게 세모의 역할이고 요게 네모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세모, 네모가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세모, 네모랑 네모, 세모랑 같은 거죠. 그러므로 자, A와 B 플러스 단위 행렬하고 B 플러스 단위 행렬과 A와 곱하면 양변이 똑같아지겠죠. 왜? 오른쪽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AB 플러스 A는 BA 플러스 A가 되므로, 자, 지우면 어때요? 자, AB는 BA다 라는 교환법칙 성립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세모, 네모는 단위 행렬의 형태입니다. 자, 좀 더 부가적으로, 자, 세모랑 네모랑 갖다 곱해서 K2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실수가 있어도 똑같이 뭐가 되더라? 세모네모는 네모세모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K는 넘어가면 K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 그냥 여기 K분의 1, K분의 1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모네모는 네모세모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식을 막 정리를 했는데 A에다가 B 플러스 2에 3, 2가 나왔다. 이러면 요 3이라는 숫자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냥 곧바로 거꾸로 갔다가 같다고 쓰시면 되니까 문제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알아본 거는 이렇게 어떤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 모양이 나오면 교환 법칙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곱해봐라 이겁니다. 거기다 써놓을까요? 거꾸로 곱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곱해봐라. 자, 두 번째 유명한 내용은요. A는 B에 대해 정리가 되거나 B는 A에 대해 정리된 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식을 주목하라는 거냐면요. A는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단위행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B에 관한 식. 이 단위행렬은 뭐 B의 제로승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변은 다 B에 관한 식이고 좌변엔 뭐만 있어요? A만 있죠. A만 있기 때문에 A는 하고 뭐에 관한 식으로?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됐을 경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A, B는 BA라는 식에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요 A 자리에 집어넣고 요 A 자리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다 B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하고 정리가 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B는 이라고 정리가 되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B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행렬이라고 놔두면 자, 어떻습니까? A, B는 BA다 라는 식의 어디에다 대입할 수 있겠어요? 요 B 자리에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양변이 또 똑같아지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요렇게 해서 A는 정리되거나 B는 정리된 식들은 전부 다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요렇게 된 식도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둘 다 됩니다. A는 B에 대해서 정리가 되거나 또는 B는 A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둘 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까 한번 예를 또 들었었는데 자, 합과 곱이 존재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곱이 있고 이렇게 합이 있었을 경우 위에서 눈했기 때문에 요건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일 때 자,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교환법칙 성립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한 경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A, B는 A가 됐고 자, BA는 B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런 상태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예이기 때문에 하나 공부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레로는요. 자, A가 1, 0, 0, 0이고 B가 1, 1, 0, 0일 경우 요 식이 성립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요. 곱해볼까요? 1, 0, 0, 0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B는 A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건 B고요. A고
자, 이거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1, 0, 1, 0. 어때요? BA는 B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지 살펴보면, 요거는 거꾸로 곱했을 경우,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예 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꼭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치만 교환 법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A, B는 A, BA는 B일 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합니다. A제곱은 A가 되고, 자, B제곱은 B가 되는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같이 공부해 놓으면, 자, A제곱이라는 것은 위에 AB 두 번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바꿔보면 여기는 BA가 B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요게 A니까 AB라고 바꿀 수 있고, AB는 A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 B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B제곱도 BA라고 쓰고요. 자, AB가 A니까 BA라고 쓰고, BA가 B니까 BA라고 쓰고, 또 BA가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교환법칙 성립이 안 되지만 A제곱은 A, B제곱은 B라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성질까지 외워놓기. 자, 마지막 또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 A제곱은 B, A제곱 B, BA제곱. 마치 두 개가 바뀌어 있어서 교환법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A제곱이 0이 되는 예를 한번 들 수 있는데, 사실 나중에 좀 뒤쪽에서는 A제곱이 0이 되는 A를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냥 선생님이 곧바로 쓸게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요런 행렬 자체는 제곱이 0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제곱하면 A제곱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이 0이기 때문에 B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하죠. 그럼 B는 무엇이든 왼쪽에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B는 1, 2, 3, 4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제곱은 A제곱 B, BA제곱 요것이 마치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요런 경우에는 성립을 합니다. 교환법칙이 된다고 가정이 돼 있을 경우 얘가 또 되는데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A제곱 B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AB라고 쓸 수 있고, AB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ABA라고 쓸 수 있고, 요것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BAA라고 쓸 수 있으면서 얘를 BA제곱이다. 이거 봐.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된다는 거에 가정해서 얘는 되지만 이렇게 가는 건 되지 않는다. 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번째 이론은 교환법칙의 성립성과 성립되지 않는 유명한 예 2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개 꼼꼼히 외워놓으시길. 자, 봉기쌤입니다. 6번째 이론이죠. 자, 6번째. 자, 오늘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보통 CH 정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렬 A를 A, B, C, D라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몇 개만 할게. 자, A 플러스 D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의 합이죠. 여기 A 플러스 D, 얘를 주대각선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합이라 부르고, 자, 요 뒤에 AD-BC 있죠?
요 AD-BC는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주는 녀석이죠. 행렬식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DA라고도 표기하고 A의 절대값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요 행렬식 파트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쉽습니다. A가 1, 2, 3, 4다 이러면 DA 또는 절대값 A를 쓰라 하면은 AD-BC를 하면 됩니다. AD-BC 하면 몇이죠? -2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AD-BC를 해라.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건데 행렬식하고, 요 D는 디터미넌트의 약자입니다. 디터미넌트. 그래서 저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하고는 좀 다른 D예요. 자, 아무튼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뭐 알아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여기에 있는 A에 대한 2차식 전체를 CH식이라 부릅니다. CH식. 그래서 행렬 A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나면 항상 케일리 해밀턴 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나? 자, 그럼 넘어가면, 자,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CH 정리에서 중요했던 게 뭡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자, 이건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1, 2, 3, 4가 이렇게 있지. 그럼 이걸 가지고 CH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이너스 OA 플러스 AD-BC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단위행렬은 0. 요거는 잘 된다 이거지. 그래갖고 행렬을 보고 CH식은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자, 요런 CH식이 있다 이거지. 자, 이것도 A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CH식이에요. 이 CH식을 보고 거꾸로 갈 때 행렬 A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CH식을 보고 행렬을 추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행렬의 모습을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추정을 많이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3의 자리와 2의 자리가 원래 케일리 해밀턴식에서는 요게 주대각선의 합이고, 요 2라는 숫자는 행렬식입니다. A 플러스 D는 요 자리에 오고, 그 다음 AD-BC가 요 자리에 왔는데, 요 CH식을 보고 요 행렬에 A 플러스 D 값이 3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위에 걸 다시 볼게요. 이렇게 숫자가 있었을 때 케일리 해밀턴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식이 있었을 때 요 A 플러스 D의 값은 우리가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발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발레가 있냐면, 자,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런 CH식이 있었을 때, 요 CH식에서 요걸 만족하는 행렬을 찾기 위해 A는 K, 즉 단위행렬의 실습의 형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 자, K제곱의 단위행렬, 마이너스 3K의 단위행렬, 플러스 2배의 단위행렬이고, 는 0이 되는데, 단위행렬로 묶겠어요. 그럼 앞에 이제 실수 형태가 나타나는데,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죠. 자, 는 제로가 되고, 이 단위행렬은 영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영행렬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실수 전체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이 되고, 그래서 K는 1이 되고 K는 2가 되는 이런 상태는 저 위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 행렬을 찾아보면 K가 1이니까 자, 1, 1, 0, 0이 되겠고, K가 2이기 때문에 자, 0, 0, 2가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CH식에서 요 자리는 A 플러스 D의 모습인데, A 플러스 D가 3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D 하면 2가 되고, A 플러스 D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런 케일리 해밀턴식을 보고 A의 A 플러스 D를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됐니? 다만 A가 K2가 아닐 때, A라는 행렬이 이거 중요하죠. A가 K2의 모습,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닐 때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을 갖다 놓고, 이 ch식이죠. 자, 이 ch식을 갖다 놓고, 자, a 행렬을 한번 추정해 볼 건데, a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a, 1, 1,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얘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 모습은 아닙니다. 왜? 단위 행렬의 실수배 모습이 되려면 여기 있는 성분과 여기 있는 성분이 모두 0이 돼야겠죠? 근데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니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 있는 거 주대각선의 합은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요 3이 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AB-1은 AD-BC는 여기 있는 2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배 형태가 아니면 추정이 가능한데, 실수배 형태가 됐을 경우는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식을 봤었을 때 추정이 가능한 거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우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이번엔 7번 내용 보자. 자, 7번 내용은 행렬 방정식. 또 다른 말로는 CH식의 풀이. 자, 어떤 풀이를 얘기하냐면요. 행렬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A에 대한 2차식이죠.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을 때를 CH식이라고 부른다. 자, 요 CH식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A-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A는 단위 행렬, 그리고 A는 2배의 단위 행렬. 요것도 저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A는 단위 행렬, A는 2배 단위 행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여서 실수 방정식처럼 푸는 방법을 그냥 일반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을, 요 형태를 A는 K2의 모습일 때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케일리 해밀턴식의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는 K2 말고도 A가 K2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죠. 자, 그때는 A의 주대각선의 합은 3이 되고 AD-BC는 뭐가 되고, 자, 2가 된다라는,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행렬들은 이거를 요 CH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써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풀이처럼 인수분해해서 풀고, 다음 케일리 해밀턴식을 만족하는 식을 하나 써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있나요? a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자,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을 찾아봐라 이러면 몇 가지를 써야 되냐면, 첫 번째 안 했을까요? 첫 번째 A는 단위 행렬, 그 다음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거를 그냥 인수분해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나왔던 거죠. 자, 세 번째는 A의, 자, A 플러스 D가 몇이 돼야 되겠고 0이 돼야 되겠고, AD-BC가 몇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모든 행렬들은 케일리 해밀턴식을 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은 엄청 많습니다. 단위 행렬도 있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도 있지만 이런 거 만족하는 수많은 행렬들이 있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요런 형태도 이제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안타깝게도 요걸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정식의 해 자체는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건 있냐면, 저 녀석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식은 있습니다. A 플러스 D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AD-BC가 뭐가 되고, 1이 되면 항상 여기 있는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는 없지만, 케일리 해밀턴식을 만족하는 해는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보자. 요번에 정리할 거 한번 볼게. 자, 오늘은 행렬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인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행렬식이라고 하면은 A 행렬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A, B, C, D라고 나와 있어. 자, 그때 절대값 A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AD-BC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야. 자, AD-BC가 뭐야? AD-BC 이렇게 거꾸로 곱해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있지? AD-BC 갖다 곱해갖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보자고. A라는 것이 A, B, C, D라고 나와 있었을 때, 자, A-K2의 행렬을 한번 찾아볼게. 그것은 뭐야? A, B, C, D 나와 있고, 빼기, 단위 행렬을 K배니까, 요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갖다 빼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A-K, B, C, D-K, 요렇게 나타나겠지. 자, 요 녀석이 A-K2의 행렬이야. 자, 그럼 어떤 걸 찾아볼 거야? 절대값 A-K2를 찾아라. 이러면 요 녀석에서 AD-BC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A-K, D-K 곱하고 마이너스 BC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자, 정리를 하면 요거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K 갖다 쓰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쓰고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요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뭘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면 역행렬이 없는 거고, 자, 얘가 0이 안 되면 역행렬이 뭐 한 거고? 있는 거고. 이런 뜻이야. 이해가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A- 단위 행렬의 절대값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요 단위 행렬 앞에 K 값이 몇이 있다는 거야? 1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위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1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1 쓰고 AD 마이너스 BC 여기까지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했고, 근데 요거 위에 있는 식은 외워놓으면 좋지. 외워놓으면 좋아. 여기 마이너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고, 요거 사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와 좀 비슷하게 생겼지. 사실 나중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증명할 때 이걸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증명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요 A-K의 절대값, 즉 행렬식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몇 개 더 연습해보자. 자, 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K 값이 몇이야? K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잖아. 그러니까 뭐야? 4 플러스 A 플러스 D에 2 쓰고 AD-BC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가 자, 다음 뭐 A 플러스 3, 2 해보자. 그럼 뭐야? 요건 플러스 3이니까 K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3일 때지. 그래서 제곱하면 9 플러스
A 플러스 D에 3에다가 플러스 A, D 마이너스 B, C까지지. 그래서 지금 위에 정리한 바는 행렬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이게 나중에 계속 쓰일 거거든. A 마이너스 K에 대한 행렬식에 대해서 좀 쭉 연습을 좀 해보시고 요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됐지? 자, 한 문제만 풀어보자. 자, A 제곱이 0이야. 됐니? 근데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역행렬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위에서 행렬 방정식을 풀었었어, 그치?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 A 제곱이 0이 되는 건 실수 체계에서는 A는 0이야. 그러니까 중근이니까 뭐 두 번째 건 없고. 자, 근데 CH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 CH 정리에 의하면. 자, A 플러스 D는 뭐가 되고, 자, 0이 되고, AD 마이너스 BC는 뭐가 되고, 0이 되는 행렬은 제곱해서 0을 만족한다 이거지. 그러면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역행렬이 있느냐? 한번 물어봤어. 그러면, 자, 케이스가 A가 영행렬일 때는, 그럼 봐봐.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데, 요게 영행렬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고 요거는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뭐만 보는 거냐면 요걸 만족했을 때는 저 A-2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요게 행렬식을 써라 이거니까 K가 이제 1일 때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라고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D가 뭐일 때? 0일 때와 AD 마이너스 B일 때가 0일 때니까 두 개가 1이지?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니까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의 절대값이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은 요 틀이 완벽하게 돼야 돼. 그래서 완벽히 이해를 해가지고 행렬 방정식과 함께 행렬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연계해서 공부해야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문과생들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냐면 식을 좀 막 이리저리 조작을 해야 되거든. 한번 보자. A- 단위 행렬, 역행렬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의 양변의 단위 행렬을 빼. 요거는 때때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좀 일반화된 풀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 다음 A 플러스 단위 행렬로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이 우변에 있는 단위 행렬의 역행렬이 지금 뭐하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들, 요것들은 역행렬이 존재하게 돼. 그러므로 당연히 A-2의 역행렬은 뭐하더라? 존재한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문과생들이 좀 주로 익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렇게 식조작이 되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과생들은 당연히 행렬 방정식과 행렬식의 연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